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4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계묘월 이모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 그래서 임수가 되는 것이고,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임수는 양수,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물이 되는 것이다.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가 있습니다. 양수가 있다라고 하면 음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수가 됩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성향은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람이지만 남자라고 하는 사람과 여자라고 하는 사람의 습성과 성향과 그런 성격 같은 것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크고 넓은 개념, 좀 방대한 개념의 수를 양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음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작고 아담한 그런 수의 작은 개념의 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상으로 보게 되면 큰 물이죠. 임수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든가 바다 같은 것 내지는 강호수와 같은 개념의 큰 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은 거 있죠. 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라고 표현하고요. 아니면 정화수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강호수가 무조건 양수인 임수고, 뭐 정화수는 무조건 음수인 개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양의 개념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바다하고 강이 있으면 당연히 바다가 양수가 되는 것이고 강은 음수가 되죠. 큰 강, 한강 같은 개념의 강이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안양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강의 개념하고 안양천은 한강의 지류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놓고 비교해 보면 한강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지류인 안양천은 음수인 개수,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자 보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개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적으로 임수, 양수는 큰 바다와 같고 그 다음에 개수는 작은 옹달샘과 같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인지, 이걸 절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수인 임수,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의 특징은 제가 충분하는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충분이라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 물이 많으면 범람 많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강 같은 거나 물 같은 거, 댐 같은 거는 터지면 범람이 되겠지만 바다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일어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정화수와 같기 때문에 왕에도 어떻다, 범람의 우려는 없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에 있다. 청징이라고 하는 뜻은 맑고 깨끗합니다. 물론 임수도 맑고 깨끗해야 되겠지만 임수라고 하는 양수와 개수라고 하는 음수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맑고 깨끗함을 더 좋아하는 것은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이고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왕할수록 저 충분한 성질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하고요,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보좌해주는 용도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맞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좀 맑고 깨끗함만 잘 유지해 주면 된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라 항상 흘러줘야 된다. 작은 물은 고여 있으면 항상 썩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인성인 금으로서 수원을 마련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계속 고정되어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계속 고여 있으면은 이끼가 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하면서 물의 양이 적어지게 되면 물이 탁해진다. 그래서 금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계속 수가 땅 속에서 용천수가 솟아나서 고여 있지 않고 계속 옹달샘이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인성인 금을 필요로 하고요.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가 많아지는 경우에 개수는 무토기토를 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목으로서 저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임수라고 하는 것 또한 일간이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지만 일간이 약했을 때는 당연히 임수도 금으로서 저 임수를 갖다가 생수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간의 이제 특징인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또 내일 공부할 때 또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임수가 되겠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죠. 동방에 속하죠. 인묘진은 동방이고요. 사오미는 남방이 되겠고, 신유술은 서방이 되겠고, 이거 써드릴까요? 자, 인묘진 동방이고, 사오미죠. 인묘진이 지나면 사오미 남방화라고 해서 여는 남쪽이 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 다음에 유술이 되겠죠. 신유술, 얘는 서쪽이 되면 서방이 되면서 금이 왕한 가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자 축은 북방이 되겠죠. 북쪽이면서 계절은 겨울이 되면서 수가 왕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인묘진 동방, 사오미 남방, 신유술 서방, 해자 축 북방, 인묘진은 동방이면서 봄이 되겠고, 사오미는 남방이면서 여름, 신유술은 서방이면서 가을, 해자 축은 북방이면서 겨울,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은 동방이면서 계절은 봄이 되는데, 특히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춘이라고 해서 봄이 완연한 가장 봄다운, 봄스러운 계절이 바로 묘월이 되겠죠. 그죠? 봄을 대표하는 계절이 바로 묘월이고, 여름을 대표한다 5월일 것이고요. 가을을 대표한다 6월일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을 대표한다 자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묘진월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동방이 되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이제 쇠지가 되죠. 제왕다음에 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신월이 이제 목이 왕한데,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은 묘월과 제왕지, 인월과 제왕지인 묘월, 인묘월이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다. 자, 목이 왕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극 토를 하죠. 토를 극하기 때문에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토는 약해질 것이고요. 또 수는 목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목이 왕하게 되면은 수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 수는 목이 나한테는 자식이지만, 자식이 왕하게 되면 나의 기운을 자식이 뺏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목이 왕하면 왕해질수록 약해지는 것은 수가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약해진다. 수는 목이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약해지는 것이고, 토는 목이 왕한 목에 극을 해서 약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묘월 같은데, 인월 같은데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태어나게 되면 수생목해서 왕한 목이 임수를 설기하겠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약하고요. 또 묘월은 목이 제왕지지만 수는 묘월에 뭐가 됩니까? 묘월이면 여기가 우리가 가장 무섭게 생각한다는 사지, 죽을 사자, 땅지자, 죽음의 땅,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우면 죽음의 땅에 태는 것 같아서 겁을 엄청 집어먹고 그러는데, 그건 단지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왕하고 수는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사지에 태어났으니까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추론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 알면은 이제 약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냐 아니면 방조해 주냐,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묘월에 목이 왕할 경우에는 수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 인성은 금이 될 것이고요. 이 금은 금생수해서 임수를 생조해 줄 것이고, 금은 다시 금극목해서 왕한 목을 억제해 주겠죠. 그래서 묘월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신금이라든가, 청간으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을 얻게
얻게 되면 이 인성은 금생수해서 일간 임수를 생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 금은 목을 갖다가 금극목해서 목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일신이익이라고 하죠. 일신이익,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이름을 얻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신을 얻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인성인 금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묘월은 경금보다는 신금을 좀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묘월은 그 본기가 을목이기 때문에 경금은 을목을 보게 되면 자꾸 을경합,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월의 임수는 신금을 쓰는 것이 좋고, 인월은 이거는 상관이 없죠. 인월은 그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경금을 쓰더라도 큰 해는 없다. 오히려 신금보다 인월에는 신금보다는 경금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왜냐? 인월은 왕목이기 때문에 저 왕목을 신금이 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으로서 양목인 인중에 있는 간목을 억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사주폐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신금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지지로 다시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것을 다시 얻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오히려 묘월이라 하더라도 신강해질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원안으로 들어와서 임수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무토를 치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다시 지지로 해자수를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한 인수 한두 점 정도 얻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토를 치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봐야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전체 8글자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격국이 되는 것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중요하죠. 일간 임수,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은 목인데 얘는 음에 해당되는 음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는 양대음이 되는 것이고, 수는 생하죠. 뭘 생한다? 목을 생한다. 수생목 하게 되면 이거는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하는 것, 생자라고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 내지는 상관,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식신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양대양, 음대음 이 되는 것이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음대양, 양대음이 되면 이건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음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다? 상관이죠. 상관이 될 것이고, 격음년 상관격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경우에는 이걸 진상관격이라고 해서 수목진 상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단 진상관격은 설기태과하다라고 이렇게 진상관격의 자체만 가지고 저것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그냥 저것만 놓고 기중을 따진다면 설기태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가 붙은 상관격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성이 필요하다. 인성. 그래서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으면 이걸 상관 폐인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상관격의 중화를 이룬 걸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관폐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이 자체를 격으로 써서 상관폐인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인성인 금이 필요하다. 아까 말했던 천간으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천간으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면서 이 인성은 상관까지 통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것이 바로 상관폐인이 되는 것이고, 인성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인목을 봤습니다. 얘는 임수일간이 인목을 보면 얘는 식신이 될 것이고요. 얘는 상관인데 격을 잡을 때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중에서
월지 있는 것을 격을 잡기 때문에 상관격에 다시 식신이 있다고 해서 식신격으로 바뀌진 않고 오히려 진상관격, 상관이 더욱 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간이 더 약해져 있죠. 월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이런 겁재, 연간에 임수, 비견이 있지만은 자,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뿐만 아니라 비견겁재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천간에 있는 비견겁재는 반드시 지지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방점이 되는데, 자,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지지로 목만 있지 수는 지지에 뿌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자, 불행인지 다행인지 불행이겠죠. 자, 오화가 있어서 이모일주가 되죠.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천간의 개수로는 3개가 되지만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천간에 있는 3개의 수는 약합니다. 물론 이제 생시에서 금수를 얻게 되면 저 수 3개가 세력을 얻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생시에서라도 금수를 보지 못하고 다시 목화토를 본다라고 하면 수는 매우 약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제 임오일주라고 하죠. 임오일주가 되지 얘는 녹마동향이라고 해요. 녹마동향 아니면 재관 쌍미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녹마동향 재관 쌍미는 기본적으로 귀격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일지 밑에 정관과 지장관으로서 정관과 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관인 명예와 뭘 얻을 수 있다? 정제인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모일주, 또 비슷한 거 계사일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개는 녹마동향 재관쌍미라고 해서 기격의 조짐이 있다.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사주가 잘 짜여져 있어야 좋은 것이다. 근데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이거 잘 짜여져 있다 아니면 잘못 짜여져 있다. 큰 잘못까지는 아직 생시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 되게 되면 이거는 목화가 세력이 있고 그 위에 임수 개수가 있는데 뿌리가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금방 증발돼서 고갈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건가? 좀 하여튼 사주의 배합은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생시에선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인성 내지는 비견겁재인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염두에 두고 생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다시 보게 되면은, 자, 맨 먼저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묘월에 인목이 얻었고요. 그 다음에 오화가 있어서 천간에 임수 개수가 지지로 뿌리가 없었는데 경자시가 되면은 자수를 얻었고 경금이 뿌리가 없지만 수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 개수가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다? 좌오충이 있다. 자, 좌오충이 되게 되면은 오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자수도 이렇게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인오화국해서 여기 오하고 인하고 합을 하니까 좌오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거는 좌오충이 되는 것으로서 오화, 자수가 같이 상처를 입는다. 중요한 것은 오화가 상처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임수가 약해서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뿌리 하나 자수를 얻은 것이 상처를 받는 것이 큰 아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경자시 좌우충이 좋지 않고요. 신해지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계수가 이 해에 뿌리를 충분히 들 수 있죠. 이 해수는 뭐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또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임수가 약하진 않습니다. 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건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지로 수가 해수 하나가 딸랑 있기 때문에 좀 약해 보이지만 천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인성인 금한에 임계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세력이 약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가 좀 더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민시 이렇게 되게 되면 천간으로 천원일기라고 하죠. 천원 일기격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격은 뭐
합격이라고 해서 크게 의미 둘 바는 아니고요. 그냥 특징적으로 천간으로 다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천원 읽기요. 그렇게 좋은 격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지지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아무리 천간에 수 4개가 있다고 해서 저 수가 왕하다라고 보질 못하죠. 만약에 지지에라도 진토라도 하나 있었다면 저 수가 그래도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천간에 있는 것들이 지지에 통근을 전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거는 목이 더 왕한 것이다. 제가 저번 이민년, 이민월에 이런 글자가 있었죠.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 이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로 임목 4개, 천간으로 임수 4개가 있으면 수가 왕한 것이냐, 목이 왕한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월등하게 목이 더 왕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목화가 세력이 있는 것이지 수는 약하다. 당연히 이거는 반대로 금수향으로 가서 수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묘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시, 계묘시는 아니고 간목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해 임수 개수가 미근이라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죠. 이거는 천간에 있는 것이 그래도 간신히 통근을 합니다. 자, 물론 이건 임묘진 방합이라고 해서 모기 세력이 커지는 것은 커진다 하더라도 내가 뿌리를 얻은 상태에서 설기를 당하는 것과 내가 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설기를 당한다. 우리 전문용어로 빨대 꽂혀서 쪽쪽 빨린다는 그런 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래도 내가 근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장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민시, 계묘시, 갑진시, 을사시, 병호시 이 모든 생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우는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사시 마찬가지고요. 병호시, 정미시, 천간에 있는 임수개수가 전혀 지지로 통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신금을 얻었습니다. 신금을 얻어서 임수가 이제 근기를 얻었지만은, 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오의 뿌리를 둔 무토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화운을 만난다. 이 화운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토가 굉장히 왕해지기 때문에 요 신금 하나 가지고 임수가 버티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임수일간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무토 자체도 오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생시가 어떤 대운이냐? 만약에 경자대운이 됐을 때는 좌우상충에서 이 오화가 깨지는 것이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무술대운 갔을 때는 인오술 화국을 져서 이때는 무지막지하게 무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신시에 태어났는데 운이 금수양으로 갈 때는 경자대운과 무술대운은 조심하는 것이 어떻다?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